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다양한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자금을 대폭 늘리고 예산 10조 원을 상반기에 풀 예정인데요.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오와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인천 경제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세 지연에 고용 불균형 심화, 소비 부진까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인천시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예산의 75%인 10조 7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합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1조 5천억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대대적으로 개조합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는 모두 15개, 이 중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60%에 달합니다. 노후화된 산단을 대개조하고 부족한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 모빌리티가 핵심. 송도와 영종 등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도 조성합니다. 작년 6월에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인재로 이미 지정을 받았고요. 올해는 맞춤형 바이오 인력 양성, 또 바이오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반도체는 세계 2위하고 3위의 후공정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청라에 추진하는 로봇랜드는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있어 로봇 산업 성장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재고조화를 통해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는 인천시. 이를 통해 2030년에는 39조 7천억 원, 2050년에는 44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은 최근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경제를 넘어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 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축제와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광역시 중 세 번째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시. 지난해 인천의 경제 성장률은 4.8%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인천은 이제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중구에 위치한 인천 아트 플랫폼과 차이나타운, 상상 플랫폼 일대를 지역 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개항장 일대를 역사 문화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지닌 제물포 르네상스 문화거점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개 박물관장을 활용한 개항 역사 코스, 미래 인천 코스 등 테마별 뮤지엄 아이컬처 투어를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5만 명이 방문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글로벌 음악 축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풍성한 라인업을 구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만큼 미국 코첼라, 일본 후지 락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섬 관광 활성화 사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또 지역 문화예술계의 염원인 뮤지엄 파크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복합 문화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뮤지엄 파크를 지금 건립 중이 있고 단순하게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광의 문제고 산업의 문제고 지역의 경쟁력의 문제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인천이 점점 더 세계적인 도시로.
인천시의 문화 분야 시정 공유회에선 이 밖에도 F1 대회 유치와 인천공항 환승 투어 활성화 방안 등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인천시는 다양한 저출생 정책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죠. 또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하고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등 성과들도 많았는데요. 인천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무엇인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파격적인 정책들을 선보였죠. 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가장 먼저 선보인 게 인천 아이패스입니다. 이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의 K패스보다 지원 범위와 혜택을 더 넓힌 제도인데요. 한 달 동안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등을 15회 이상 이용하면 대중교통비의 20에서 53%를 돌려받습니다. 인천시는 또 광역 아이패스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정기권 개념으로 한 달에 8만 원만 충전을 하게 되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는 바다패스도 도입을 했는데요. 인천의 모든 섬을 편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역시 교통 분야를 최고의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5점 만점에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가 4.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천 아이바다 패스가 4.41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3위, 인천의 수건 사업이었던 인천 고등법원 유치가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는데요. 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5위를 차지했고요.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이 그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 택배 지원 사업, 또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을 공급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 출산 가정에게 이 대중교통비를 더 많이 환급해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 시민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과 저출생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인천시는 올해도 이런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타 결과는 오는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초 정부가 밝혔던 5호선 연장안의 BC값이 사업 추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책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 점수가 사업 추진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헬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검토됐던 민자사업 전환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으로 대광희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결과 발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던 5호선 연장 사업안은 지난달 열린 국토부 민간제한철도사업 검토위원회에서 반려됐습니다. 지난해 이화 플랫폼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판량 열차를 사량으로 축소하고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하는 등의 사업안을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자 전환이 무산되고 이제 남은 건 정부가 내놓은 5호선 조정안의 예타 통과 여부. 앞서 대광희가 발표한 5호선 조정안의 BC값은 0.89로 예타 통과 기준인 1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길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서울 면목선의 경우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당시 BC값이 0.92로 1을 넘지 못했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정체와 통근 불편을 해결한다는 정책적 측면이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민자 전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 AH 분석에서 0.5가 넘는 게 하나의 기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BC값을 따질 때는 이를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입결이냐, 평면 환승이냐, 8량이냐, 4량이냐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대강이가 밝힌 5호선 연장 사업의 목표 준공 시기는 오는 2031년입니다. 예타 통과 이후 5호선 연장 사업이 민자가 아닌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세부 노선과 사업비 분담에 대한 지자체 합의가 필요한데 대강이 확인 결과 지자체 합의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요즘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보면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도로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눈길보다도 훨씬 미끄러워 사고가 났다 하면 다중 추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새벽 6시쯤 인천 송림동의 한 도로. 고가에서 내려오던 차량들이 줄줄이 뒤엉켜 서 있습니다. 사고는 빙판길을 달리던 차들이 미끄러지며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눈보다도 미끄러운 살얼음이 생긴 탓에 차량 10대가 추돌하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차라리 눈이 많이 왔을 때보다 이 날이 풀릴 때, 그때 겨울은 항상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면은 모든 도로가 다 결빙이 되어 축축하기만 하면 뭐 동네 골목 언덕 뭐든지 다 그래. 전날 밤 약한 눈비가 내린 14일 아침엔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인천 지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서구 청라동에선 주류를 실은 트럭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주안역 앞 교차로에서도 화물차가 미끄러져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이스라 불리는 도로 살얼음은 어설프게 추운 날 더 잘 발생합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영상의 기온에 녹았다가 이른 아침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도로 표면에 살얼음이 돼 덮이기 때문입니다. 블랙아이스에선 눈길에서보다도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은 감속을 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끄러졌을 땐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거나 핸들을 급격하게 꺾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 감속 운전과 차간 거리 유지, 그리고 급 제동, 급 가속, 급 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점검을 통해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겨울철 전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늘진 곳이나 터널 출입구엔 한낮이 돼도 블랙아이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겨울철 해당 구간을 지날 땐 각별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새해 들어 본격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파에 취약한 쪽방촌을 직접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물도 확인했는데요. 현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구 계양동 일대 쪽방촌입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작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유정복 시장은 직접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상담소가 있어요. 그죠? 그거 아시죠? 상담소에 문의 좀 상담도 받으시고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한파가 닥쳐오면 쪽방촌 주민들은 난방비 걱정이 크기 마련.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기 사용이 많은 탓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 세대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주고 안전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이나 그다음에 감지기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나 아니면 소화기 함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불조심하게 되고 전기도 그 콘센트 그런 것도 다 알려주시고 하니까 좋죠. 인천시는 오는 3월까지 동절기 보호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쪽방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물품 지원과 보호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파와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군구와 쪽방 상담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곳 쪽방촌 주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한파 피해가 없도록 현장 점검을 늘리고 이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 2018년 청라국제도시에 문을 연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형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청라 지역 상권이 살아났는데요. 하지만 준공 후 7년 가까이 지난 현재 100% 임대율을 자랑하던 공간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채 하지도 않은 빈 점포가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지난해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점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유리창에는 임대를 써놓은 현수막들만 잔뜩 붙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무상 임대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무상으로라도 하려고 하죠. 안 돼요. 거기가 지금 처음에는 됐었어요. 저는 임대가 나갔다가 하다가 중간에 지금 여튼 안 되니까 내놨죠. 이곳은 지난 2018년 2월 준공한 청라국제도시의 복합 쇼핑몰입니다. 준공 당시 분양률은 100%. 서로 입점을 하겠다며 문을 열고 성황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행을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와 현수막으로 가린 빈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사정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수년째 임대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점포 소유주들은 그저 관리비만 내며 겨우 유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2년 됐어요. 아, 2년이요? 네. 타격이 있죠. 그러면 관리비만 내기면 바쁘죠. 이곳에 입점된 점포들은 모두 254곳.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90곳, 전체의 3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운동시설과 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합니다. 관리비 수억 원을 미납한 채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게다가 치솟는 인건비에 재료비까지 이 가게는 초반 매출의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지 여기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또 재료비까지. 근데 또 요새 물가도 올라서 재료비 부담도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리스크가 큰 거죠. 임대가 되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된 점포들을 위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점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만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옹진군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역점 추진 사업을 소개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섬 지역의 교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 달라질 옹진군의 모습을 이재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옹진군이 꺼낸 새해 화두는 섬 교통 혁신이었습니다.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옹진 신도로 가는 길이 열리면 섬을 찾는 관광객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옹진군은 서해 남북 평화도로 개통에 대비해 도로와 주차장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아직 주차장은 3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도 주변에 116면을 만들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기 해변 여기에 280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객선 이용도 한층 편해집니다. 1월부터 아이 바다 패스가 시행되면서 인천 시민은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타고 옹진군 섬에 갈 수 있게 됐고, 덕적과 연평에선 오전에 출항하는 여객선이 올해 안에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섬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여객선이 취항하면 섬 주민들은 인천 내륙에 나갈 때마다 1박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인천항과 백령항 사이로 갈 대형 여객선 건조를 준비하기 위해 4월 중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옹진군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도와 백령, 영흥면에 첨단 친환경 기업단지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북도면에 그다음에 백령면 공항 주변에 영흥면 에코랜드 부지에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용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밖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신규 병원선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옹진군은 교통혁신과 정주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2만 명 아래로 내려간 인구수를 3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